자, 봅시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16-5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라는 걸, 좌표 평면에서 좌표라는 걸 도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 그죠? 좌표라는 걸 도입했을 때 그 장점이 뭐였나요? 장점이. 좌표를 도입했을 때 장점은 상대적인 위치를 정해줄 수 있었어. 어떠한 점의 위치를 정해줄 수 있었고, 그 위치를 정해준다는 거는 일단은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뭐 분점 같은 걸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었지. 오늘은 정말로 본격적인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이 구하는 거, 분점 구하는 건 사실 안 해도 괜찮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진짜 정말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하지 못했던 걸 갑자기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생겨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증명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그랬을 때 단순히 도형을 그려놓고 증명을 해도 괜찮긴 한데 가능하긴 해. 이거는 가능해. 다른 건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면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좌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좌표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렇게 A, B, C의 B, 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이 식이 증명하는 걸 뭐 이 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여라 라고 줬다면 얘는 그냥 뭘 해달라는 거냐면 지금 중선 정리를 증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근데 너희가 봐봐. 그냥 단순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상황에서 여기가 중선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A였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B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서 얘는 C였습니다. 얘가 D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뭘 증명해달라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하는 중선 정리 얘를 증명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 중선 정리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그냥 여기서 수선의 발을 띵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직각삼각형이 3개 보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A제곱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할까? 여기는 요 길이를 X,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Y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A제곱은 C 더하기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라는 식 하나와 그죠? 그 다음에 B제곱은 얘는 C-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 마지막으로 D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라는 식까지 해서 이렇게 총 3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궁금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요. 얘 더하기 얘인데요. 얘 더하기 얘인데 얘는 C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C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없어지면서 2배의 뭐가 되냐면 C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거든? D제곱이거든. 그지? 그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이게 중선 정리를 이런 식으로 증명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거를 좌표에다 놓고도 사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표를 놓고 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잘 봐봐. 일단 좌표에다 여기는 얘를 얹어 놓을 건데 여기는 얘를 기왕에 얹어 놓을 거면 제일 편한 좌표들을 찾아서 얹어 놓는 게 좋겠죠.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여기가 요렇게 중심이 되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게 이렇게 얹어 놓을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요점의 좌표를 뭐라고? 그냥 A,0이라고 하고 요점의 좌표를 B,C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0,0이 되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A,0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해주면 그냥 얘의 길이의 제곱 그럼 얘는 뭐가 돼? 요거랑 요거니까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얘는 뭐가 되니? A-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겠죠? 2배 요거의 제곱 뭐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써 놓은 순간 그냥 증명이 끝난 거야. 그지?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바로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써놓은 순간 바로 증명이 끝난 거야 라고 해서 좌표를 도입하면 증명이 훨씬 더 간단해지고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표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도형을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좌표를 도입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편하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됐어. 그럼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정리를 좀 하고 가자, 얘들아. 이게 뭘 정리할 거냐면 그 삼각형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몇 개가 있다고 했어? 3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얘를 중선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거에 해당하는 정리가 지금 배운 중선 정리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가 A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B입니다. 여기는 요 길이가 얘가 C, 뭐 얘가 D였을 때 좀 전에 썼듯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된다?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 라는 이거는 있잖아. 너희가 이 도형의 방정식 쪽을 하면서 되게 자주 나와. 되게 자주 활용될 아이예요. 여긴 얘는 반드시 뭐에?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중선에 해당하는 성질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 각을 이렇게 2등분해 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는 이런 상황. 그때 여기는 이 선을 뭐라고 불러? 각의 2등분선이라고 부르지. 각의 2등분선을 발견하게 된다면 얘는 요거 A, 요거 B, 요거 C, 요거 D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각의 2등분선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는 중선이거든. 그지? 얘는 각의 2등분선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성립하냐면 A 대 B가 C 대 D가 됩니다. 라고 이런 게 성립하고 요거를 뭐라고 불러 우리? 각의 2등분 선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선 중에 수선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수선. 얘는 좀 특이한 형태. 요렇게 여기도 수직일 때만 성질이 존재하고요. 그 요런 삼각형을 요런 삼각형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소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소삼각형이라고 불러. 얘는 소삼각. 물론 당연히 뭐야?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소처럼 생겼으니까 소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소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요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요 길이를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뭔가 좀 욕처럼 생겼지만 그건 아니야. 요 길이를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 길이를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된다. 이것 때문에 소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 있는 요 성질들은 전부 다 닮으면서 나왔던 성질들이고, 여기는 얘는 넓이를 계산해 보면 넓이. 어차피 이거 수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얘 밑에 있는 거 있지. 중선 가지고 만나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다시 세 중선의 교점. 여기는 이 개념은 어디로 확장이 되는 개념이야? 당연히 무게 중심으로 확장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였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얘는 내심에 해당하는, 내심과 관련된 성질을 갖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긴 얘는 수심이라는 게 있는데 수심은 이렇게 예전 교육과에서 빠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도형에서 나왔던 성질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뭐 한 거야? 중선 정리를 증명해 본 거고요. 오케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각의 이등분선, 그다음에 여기는 얘도 증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지금은 하지 말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거 빠르게 정리하고 바로 2번 넘어가 볼게. 두 번째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증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6-6번 요 문제도 그냥 되게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냥 증명하면 누구나 다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 밑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여기는 요즘에 좌표를 잡고 좌표를 잡은 다음에 적당하게 해서 직접 너희가 저거의 무게중심이랑 저거의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거를 직접 구해보면 구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이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희가 직접 숙제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은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칠판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 PPT 만드는 거 되게 힘들어, 얘들아. 너희들 그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만들고 있는 건데 나도 이거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냥 이거 어느 순간 이 설명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말로 때울 수도 있어. 막 칠판에다 그리면서.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좀 유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취라고 하는 게 뭘까? 자취라고. 딱 두 글자야. 자취. 오늘은 자취를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봐봐. 자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딱 두 글자로 점들이야. 점들. 오케이? 아, 점들을 자취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발자취라고 하면 발자국들. 그지? 발자국 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취를 이해했다. 그지? 점들이었어. 아, 오늘 끝났구나. 가자. 그래서 장난이야. 자, 장난할 때는 한 번씩 웃어줘도 괜찮아요. 알겠죠? 가볼게요. 그러면 점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좌표를 배운 시점부터는 그 점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다시 좌표를 배운 순간부터는 이제 점을 순서상들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자취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순서상들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 대수학, 그러니까 수학 상 쪽에서 배웠던 개념을 끌고 와볼게요. 순서상은 우리가 언제 나오냐면 x랑 y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순서상이 나옵니다. 오케이? x랑 y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순서상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얘의 실근으로서 순서상이 나오고 그 순서상들이 점들이 되고 거기니까 자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까 하면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부를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자취들을 해로 갖는,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해. 자취들을 해로 갖는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안 와닿을 수 있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x 더하기 y가 4입니다라는 어떤 방정식을 봤어요. 자, 우리가 수학 상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방정식과 뭐 항등식을 구분하자 이거였잖아. 얘는 지금 x 더하기 y가 4인가요? 아니죠. x 더하기 y가 4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뜻의 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야. 맞아요? 그럼 이 방정식에는 뭐가 있겠어? 근이 있겠죠? 근데 얘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인 방정식, 즉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어때? 개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0,4도 있고 1,3도 있고 2,2도 있고 3,1도 있어. 그거 말고도 더 있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걔를 좌표 평면에 내가 점들로 찍어 본다면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잖아. 그냥 1.1, 2.9도 있지. 맞아? 걔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기 어딘가에 저렇게 톡 찍히겠지. 맞아요? 근데 그런 점들이 어때? 개 많다고. 너무 많겠지. 그런 점들을 하나씩 바바바바바바박 찍어버리면 바바바바바박 찍어버리면 거기는 걔가 계속 바바바박 찍어지니까 결국 바바바박 찍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뭐하다고? 개 많다고. 그 개 많은 해들이 결국 다 하나의 순서상들이 될 거고 그 순서상들이 하나의 뭐가 돼? 점이 되니까 그 점들을 내가 쭈르륵 다 이어버리는 걔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야. 그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도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좌표를 도입한 본격적인 이유예요. 오케이? 우리가 그냥 도형 하나를 원이라는 건 그냥 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원이라는 걸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오케이? 그게 자취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봐봐. 잘 봐봐.
자취는 뭐라고요? 점들이라고요. 그죠? 자취는 점들이야. 순서쌍들. 그 다음에 x, y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들을 우리가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x랑 y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있는 걔의 실근들을 하나씩 버벅 찍어버리면 거기 있는 걔가 하나의 뭐가 되더라? 선 도형이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도형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칠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 자취의 방정식, 이 식을 가지고 도형에 접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자취의 방정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중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 좌표평면부터 배우고 있는 이 기하 쪽 파트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을 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 도형의 방정식. 도형이면 도형인데 거기는 걔가 무슨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자취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됐어? 자취의 방정식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차근차근 좀 가볼게, 얘들아.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본격적으로. 그럼 자취의 방정식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취의 방정식은 뭐라고?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그지? 근데 x랑 y에 대한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 x랑 y의 관계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x랑 y의 관계식. 그러니까 만약에 x라는 애가 2y래요 라고 이렇게 줬다면 이거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자체로 x랑 2y랑 같나요? 물어보면 아니죠. 같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방정식이라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근, 얘가 1 들어가면 여기가 2가 되겠죠. 2 들어가면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근들은 또 개 많아질 거고 거기는 걔가 하나의 도형을 이루게 되고 그 도형의 방정식이다가 되는 거거든. 결국은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랑 y의 관계식을 뜻하는 거고, 그럼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할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 이게 1번입니다. 요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이걸 놓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주기만 하면, x랑 y의 관계식을 구해주기만 하면 나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좀 전에 썼듯이 이런 애가 자취의 방정식이다라는 사실은 알겠어.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이건 알겠어. 그치?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는 자취의 방정식을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 이런 문제야.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ABC, OABC에서 OA의 중점을 M, 그 다음에 OC의 중점을 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OABC의 내부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P점의 자취가 뭔가요? 그 점들을 하나씩 다 찍어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봐봐. 일단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x랑 y 관계식을 만들 거거든. 근데 얘는 주어져 있는 상황조차 아예 좌표에 안 올라와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x축, y축을 하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길이가 8짜리인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O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라고 줬는지 한번 봐봐. 뭐라고 그랬어? 여기 있는 이 내부에 어떤 점 하나 P가 있었대, 이렇게. P가 그냥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나서 요거랑 뭐래? A랑 M은 뭐였어? M은 OA의 중점, 여기는 얘가 M이었니? 여기 이렇게가 M이네. 이렇게 돼 있고. 됐죠? 그럼 여기서 P, M, PA, M이니까 어떻게 됐어? 요렇게 되는 요 넓이. 더하기 PON이라고 했는데 N은 OC의 중점이래. 여기의 중점, 얘가 N이래. 그럼 PO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PON 요 넓이겠네, 그지? 요 넓이. 요 두 개의 넓이가 뭐가 되고 싶었어? 합이 16이 되는 자취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있잖아, 이 상태에서 일일이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다 찍는 게 가능한가요? 16이 되게 하나씩 다 찍는 게 불가능하죠. 왜? 그냥 불가능하잖아. 이건 그냥 가능한 상황 자체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상황 자체를 내가 자취의 방정식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자취의 방정식을 그려주세요. 오케이? 걔를 그려주면 걔가 어떤 모양을 갖는지 방정식을 통해서 도형의 모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봐봐. 그냥 일반적으로 자취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 자취가 궁금해. 얘는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한 점 한 점 한 점 내가 되게 정교하게 한 점 한 점 다 찍어버리면 사실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푸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먼저 뭘 만들 거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여기 x랑 y 값,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하나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나는 이 자취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하나씩 찍어보는 건 훨씬 더 편해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도형들을 찍어가지고 그 도형의 모양을 판단해주고 그 도형의 모양이 결국은 자취구나라고 생각해 주려고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취가 궁금했으니까 나는 일단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1번이 뭐라고?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을 x, y라고 놓는다. 이게 1번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단순하게 x랑 y의 관계식을 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관계식은 내가 내 맘대로 막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여기는 요 길이가 4죠, 4.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높이가 얼마야? y일 거 아니야? 얘가 y좌표가 y니까. 맞아?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요 넓이는 뭐가 되겠어? 2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y니까. 마찬가지.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2x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이 길이가 4였고 여기는 이 높이가 뭐니까? x잖아. 됐죠? 그럼 주어진 조건은 뭐였어? 아, 2x 더하기 2y가 16이래요 라고 문제의 조건에서 주고 있었어요. 그럼 이 조건대로 그냥 써보기만 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어? x랑 y의 관계식이 돼버렸죠. 됐어? 그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x 더하기 y는 8입니다. 이렇게 된 이 관계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어? 여기는 얘 직선이잖아. 이거 뭐야? y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거든. 그죠? 직선이네 이거. 그럼 그 직선을 갖다가 쓱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8이니까 이렇게 쭉 그려진 직선, 이렇게 쭉 그려진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제 자취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됐나요? 근데 얘는 내부라고 했으니까 이쪽 바깥쪽은 안 되지. 이쪽 바깥쪽은 어차피 안 되지. 내부라고 했으니까 이 점도 안 되지. 이 점도 안 되지. 됐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니까 얘라고 답을 해주면 그건 또 맞을까 틀릴까? 이건 틀려요. 이유는 뭐야? 좌표를 내가 잡았거든. 좌표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좌표를 내가 잡았잖아. 내 마음대로 정했잖아. 그러니까 답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좌표를 내가 다르게 잡았으면 답이 다른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 모양이라는 사실은 알겠죠. 그럼 이 모양을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 대각선 AC의 양끝점을 제외한 선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점의 자취는 대각선 AC에서 양끝점 A랑 C를 제외한 선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게 답이겠죠. 됐나요?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보세요. 자, 2번 문제도 뭐라고 줬냐면 PA제곱 마이너스 PN의 제곱 이렇게 줬어요. 그럼 PA제곱은 뭐야? PA제곱 이거네. 그러면 X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PN의 제곱은 이거죠. 이거.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잠깐 PA제곱 이거 8이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나요? 그럼 이 계산 결과가 뭐라고 했어? 얘가 48이라고 했어. 됐죠? 그래서 이걸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 x제곱 없어진 거고 y제곱 없어진 거니까 플러스 8y 마이너스 16. 얘가 4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상수항 없어진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만 남는데 그럼 얘는 2x가 뭐가 된다? y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y는 2x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내부에 y는 2x라면 이거 딱 반 잘라가지고 이게 y는 2x라는 직선이잖아. 그럼 얘 내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된다. 요게 제 뭐가 된다? 자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O와 BC의 중점을 잇는 선분 중에서 양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는 얘의 자취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뭐는 꼭 알고 가자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자취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자. 오케이?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되게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이제부터 배울 내용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로 뭘 배우게 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다 배우면 뭘 배워?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봐봐.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데 별로 의심을 안 해. 여기는 얘가 왜 직선은 직선인데 직선을 왜 방정식으로 표현하지? 원은 원이잖아. 근데 거기는 걔랑 방정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그죠? 방정식이랑 도형의 연관성. 여기는 이 좌표를 도입한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어떤 도형을 내가 식으로써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가지고 이 도형을 표현하게 만드는 그 방식. 그게 좌표의 도입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좌표의 도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뭐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또 정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자취의 방정식 문제 가지고 한번 너희도 연습 한번 해보자. 요거 있지, 요거 16-12번 문제 있죠?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거 말고 또 그럼 다른 답은 없었을까?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 일단은 두 점 사이 거리가 5다.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을 텐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여기가 5가 됐을 때 이 점을 B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지? 뭐 굳이 다르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PA 제곱. 여기는 이 점을 내가 P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X, Y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뭐가 되는? 15가 되는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X, Y라고 놓고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 건데 문제에서 그냥 이걸 만족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지금 15랍니다. 이렇게 된 거겠죠? 됐어? 그러면은 여기 X제곱 X제곱 사라질 거고 Y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10X 그럼 마이너스 25니까 넘어가면 40 되겠죠? 그럼 X는 4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봐봐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X는 4라는 거랑 수직선에서 X는 4라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수직선에서 X는 4라는 건 이 점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좌표 평면에서 X는 4라는 거는 Y가 0일 때도 X는 4였다는 소리고 Y가 1이었을 때도 X는 4였다는 소리고 Y가 2였을 때도 X는 4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0일 때 뭐 1일 때 다 4였다는 소리. 이 선이 요 선. 요 선들이 지금 모두 다 뭐야? X좌표가 4인 점들이잖아. 그지? 4, 어쩌고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이 결국 뭐야? X는 4라는 직선이야.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자취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모든 점, 여기는 이 노란색 점이 여기는 이 P점의 자취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건지 봐봐. A에서부터 B 쪽으로 지금 여기서는 좌표 평면을 다 없애놓고 좌표 평면을 완전히 다 없애놓고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가지고만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그 길에 요 길에 4만큼 갔다가 4만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요 직선의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지?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4만큼 떨어지는 점을 지나고 AB라는 저 직선의 수직이 되는 저 직선이 이 문제의 답이군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의 답은 더 다양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B에서부터 A로 가는 길에 1만큼 떨어진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얘랑 A랑 B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의 또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저 직선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냥 방정식 세우면 그걸로 끝나지만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방정식 세워놓고 그 직선, 그 좌표가 뭘 의미하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 이쪽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보자.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쪽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건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오늘 거의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잘 봐봐.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거든. 일단 첫 번째 기울기를 먼저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니까 봐봐.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이해시키려고 만들었어요. 되게 좋아요. 이거 잘 봐봐. 자랑 좀 해야겠다. 여기 자석을 선생님이 붙여놔가지고 직선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되게 좋지? 자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직선에서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가지고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럼 얘들아 정말 합당하게 우리가 기울기를 생각하기 제일 편하게 기울기를 만들었다면 그 기울기는 뭘 가지고 만들었을 거냐면 각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야. 그렇지 않니? 0도, 1도, 2도, 3도, 30도, 60도, 90도. 이 각도를 가지고 여기의 기울기를 정의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편하지. 그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라고 하는 건 각도 가지고 정의되어 있니? 아니죠. 뭘 가지고 정의되어 있어? 두 점을 가지고 정의되어 있거든.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점에서 x가 증가한 양분의 y가 변한 양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오케이? 그게 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 도형의 방정식, 이 직선을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 거잖아. 이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나는 점과 점, 좌표와 좌표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기울기라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봐봐.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2가 되면 이 각도만큼 2배를 더 가는 게 아니지. 그지? 기울기라고 하는 건 각도랑 전혀 상관이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루는 이 각도랑의 그 관계는 또 탄젠트 관계다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너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기울기의 원래 정의는 뭘까요? 기울기. 오늘은 사실 이 기울기만 알아가도 완전히 너무 좋아요. 알았지? 기울기만 잘 이해하고 가도 좋겠어. 기울기는 뭐냐면 x가 변한 양분의 y가 변한 양입니다. 그냥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냥 얘를 델타 x라고 해서 x가 변한 양, y가 변한 양 이렇게 써. 오케이? 삼각형 x가 아니라 얘는 그냥 델타라는 기호예요. 오케이? 변한 양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점이 x1, y1이 있고 x2, y2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x2 x1 얘가 얘고요. 위에는 x2 y1, y2 y1 이렇게 되는 게 위에 있는 델타 y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현재 기울기라는 거의 정의거든. 됐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의에서 얘가 분수잖아. 분수. 그치? 그 분수는 우리가 B로서 해석할 수 있어. 이거 이해돼요? B로서 해석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삼각 B예요. 삼각 B. 사인 X가 뭐였죠? 사인 세타가 뭐였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분수로 표현됐었지. B를 표현하는데 분수로 쓸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우리가 A 대 B는 C 대 D입니다. 이런 비례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똑같은 표현이 A 대 B는 C 대 D입니다. A 대 B는 C 대 D입니다. 이런 뜻이었어. 맞아요? 이거랑 완전 똑같은 게 이거예요. 당연히 봐봐. 이거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 같다 뭐 이런 걸 써도 되고 이거 곱한 거 서로 같아지잖아. 그지?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지는 거야. 비례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B를 나타내는 식 비례식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냐면 애시당초 뭐냐면 B예요. B. 나한테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냐면 B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B를? X가 증가한 양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얼만큼
요거에 비해서 얼만큼을 나타내는 게 기울기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요거에 비해서 얼만큼.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에 비해서 얼만큼. 여기는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었어. 여기는 요 길이가 2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기울기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3분의 2라고 부르는 거야. 3만큼 가는 거에 비해서 2만큼 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기울기가 반대로 3분의 2였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거의 x 성분과 y 성분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반드시 몇 대 몇이 된다? 3대 2가 된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이거는 오늘 또 얻어갔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이런 거 잠깐 해보자. y는 x제곱이 있었어. 그리고 y는 뭐가 있었다고 해볼까? 4x 마이너스 3이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얘랑 만나는 교점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다시 얘랑 만나는 교점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이거 플러스로 바꿀게. 이거 플러스 5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꿀게. 그러면 여기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들이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들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과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였으니까 나는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6이네. 그죠? 요 길이가 6이네.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얼마일까? 24네. 를 나타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얘가 1대 몇이 돼? 1대 4가 되는 거잖아. 1대 4가 되면 루트 17 될 거 아니야. 얘는 6 루트 17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다시 기울기가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구나. 됐나요?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정말 중요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알겠어. 여기는 얘가 x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x축을 이렇게 잡고 y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딱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0,0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해 보자. 현재 지금 이 상황이 기울기가 0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 얘가 0인 상황은 왜 그런 거야?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도 어때? y값이 안 변하네. 그지? x값은 변했는데 변하는 것분에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현재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중?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보여요? 왜? x가 증가한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y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봐. y가 증가하는 양이 점점 커지고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점점 x값은 커지고 있는 방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 요쯤 된 게 기울기 1이잖아. 왜?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1이 된다면 얘가 1대 1이 되는 그 순간이 기울기가 1인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얘가 1일 때 얘가 2가 되면 1과 2의 비율을 갖게 되면 그때 기울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완전히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있잖아. 거꾸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중이지. 얘는 실제로 여기는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될 거란 말이야. 내려간 거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이쯤 이렇게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다시 이 기울기 0이지. 그지? 기울기 0. 요렇게 되면 기울기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지? 다시 요렇게 되면 기울기 작아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잘 봐봐. 요거는 요거는
개 큰 거, 개 작은 거지. 그럼 잘 봐. 완전 반대로 딱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요거보다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지면 개 큰 거. 여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지면 개 작은 게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이건 뭘까? 수직으로 서 있는 거. 이건 기울기가 어떤 상황인가? 이거는 개 큰 거잖아. 이게 개 작은 거. 거기 딱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이 상황의 기울기는 이건 개 큰 거야, 개 작은 거야, 뭐야? 없는 거야. 0인 거야. 뭔 거지? 기울기 0인 건 이거잖아. 이게 기울기 0인 거야. 개 커진 거, 개 작아진 거. 그 얘는 뭐야?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0인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오케이? 왜 없을까?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 이거였죠. 근데 수학에서 뭐 하나는 절대 금지하는 게 있지. 뭘 금지해? 0으로 나누는 짓은 금지하죠. 이유가 뭐겠어? 나눌 수 없어서 그래, 0으로. 맞죠? 잘 봐. 얘가 어때? x의 증가량, 이 두 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두 점의 x좌표는 어때요? 같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되겠어?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얘는 기울기에 대한 생각 정확하게 해봐. 기울기 0일 때, 커질 때, 0일 때, 작아질 때 개 큰 거, 개 작은 거 사이는 기울기 없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들을 다 표현해도 결국 뭐는 표현할 수 없겠다. 이거는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겠다. 이거는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들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어요? 그럼 봐봐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x1, y1을 지나고 오케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자취를 구해보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뭘 가지고 구해볼 거냐면 자취의 개념 가지고 구해볼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 점을 이거 그냥 a, b라고 할게. 쉽게 가자. a, b라고 했어. 기울기가 m인데 m 정도가 한 요 정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돼 있는 여기는 요 점 하나가 x, y가 된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분의 여기는 이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거 분의 이거가 기울기인 m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지? 그래가지고 그대로 식을 써버리면 뭐가 되겠어? x-a 분의 y-b가 뭐가 됩니다? m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그 식을 이쪽으로 이렇게 쏙 넘겨버려. 그럼 y-b는 m의 x-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y는 m의 x-a에 더하기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알겠지? 뭘 가지고 만들었니 우리? 자취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지? 자취의 방정식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 지금 분명히 x, y를 이 한 점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점들을 한 땀 한 땀 다 찍어보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이 직선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점들의 해집합이 이렇게 되는 해집합이 하나의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얘는 지금 선생님이 찍어놓은 여기는 얘는 그냥 이 수많은 점을 대표하는 하나의 점일 뿐인 거야. 자취의 방정식은 그 대표되는 하나의 점을 설정하고 그 하나의 점에 x랑 y의 관계식을 설정함으로써 x랑 y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방정식의 해로서 거기 있는 그 도형을 나타내는 게 자취의 방정식의 핵심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한 점으로 시작했지만 걔는 전부 다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거기는 걔가 이런 자체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야. 일단은 직선이 궁금한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얘는 지나는 한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는 걔의 기울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얘를 a, b라고 하고 얘를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 난 이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 얘는 y는 m에다가 x-a에 더하기 b가 된다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잘 봐봐 얘들아. 직선이 하나 유일하게 결정되면 그거에 따른 방정식도 하나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지. 다시 방정식이 하나 결정된다는 거는 직선이 하나 결정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방정식이 직선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첫 번째 너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직선이 하나 결정되려면 방정식이 하나 결정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다고. 기울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 얘가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기울기가 필요한 거겠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말 그대로야. 얘가 기울기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직선도 있고 이 직선도 있고 이 직선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 있을 거야. 이해돼요? 되니? 반대로 점을 찍어놓고 그 점을 찍어놓고 기울기를 하나 결정해주면 하나의 직선이 완성되겠지.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정해놓고 하나의 점을 정해주면 하나의 직선이 완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선은 하나의 점과 기울기 두 개가 다 완성이 돼야 하나로 결정된다는 소리고요. 그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뭘로 생각을 한다면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맞아요? 첫 번째, 여기는 얘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해석하기 괜찮겠지. y는 fx. 이게 하나의 함수. 이게 fx. 이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여기는 얘 해석에 더 가깝죠. 얘 해석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함수, 1차 함수로서의 해석을 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이 식을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려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려가지고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거기 얘는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 형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거고 이 형태로 변형할 수 있을 거고 이 형태는 이 형태로 다시 변형할 수 있겠지. 얘네들은 상호 변형이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표준형은 이 자체로서 나한테 뭘 해주냐면 정보를 전달해줘요. 졸려 죽겠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끝났어. 10분만 더 할게. 아니야 5분만 더 할게. 오케이? 다시. 여기는 이 표준형이라는 건 그 자체로 나한테 뭘 해준다고? 정보를 전달해줘요. 무슨 정보야? 딱 보자마자 A, B가 지나는 점이고 기울기는 M이야. 맞아? 그럼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형은 어때? 얘를 보자마자 여기서 얘가 직선이구나 말고는 여기서 얘가 아무런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시 봐봐.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이제부터 뭘 나타낼 수 있다?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인지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됐죠? 얘를 전개해서 잘 정리한 게 얘일 테니까 얘가 직선이었으니까 얘도 직선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직선이야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시켜주면 되잖아.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시켜주면 정보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근데 왜 그럼 표준형이랑 일반형 두 개를 다루게 되느냐?
왜 굳이 표준형을 다뤄야 돼요? 일반형만 다루면 아니 일반형을 다뤄야 돼요? 표준형만 다루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준형은 치명적인 단점, 한계가 있죠. 뭐가 있어? 얘는 기울기로 표시된 직선이거든. 이 직선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지? 이 표준형으로는 절대로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치명적인 한계로 다가오게 돼요, 나중에는. 그럼 얘는 가능한가요? 얘는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A가 다시 여기서 이 B가 0이 돼 버리면 요 B가 0이 돼 버리면 X는 얼마다라는 식이 돼 버리거든. 그게 여기는 얘가 되는 거야. 그죠? 다시 봐봐. 여기서 만약에 만약 첫 번째 B가 0이었어. 다시 B가 0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Y는 어쩌구야 라는 식이 되잖아. 뭔 소리야? X는 어쩌구야 이런 식이 돼 버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요 식이 아까도 했었지만 뭐 X는 3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선에선 요 점 하나를 의미한다고 했지만 좌표평면에서는 이 점들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Y는 3이라는 직선은 이 직선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X는 3, Y는 3은 이런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일단은 이런 형태의 식들도 자연스럽게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선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유리해집니다. 편해져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오케이? 그거 말고는 이걸 쓸 일은 잘 없을 거야. 그래서 직선을 방정식하면 우리는 요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형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요 정도까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해봤고요. 그럼 봐봐. 문제로 좀 가볼게요. 바로 문제로 가보자. 자, 세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1과 2와 3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엘레멘으로 답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다 일반형으로 줬네요. 그죠? 일반형으로 줬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거 다 뭘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치?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여기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ax 더하기 2b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얘가 뭐가 된다? 여기 얘가 1번이네. 그 다음에 2번은 y는 뭐가 돼요? a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마이너스 a분의 1 x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다. 되나요? 여기는 얘가 현재 2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되니?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y는 ax 더하기 b-1은 여기는 얘가 3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얘랑 얘 관계를 볼 건데 잠깐만 여기서 설명 좀 하나 하고 가겠네. 얘들아,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그 기울기는 당연히 어떻겠어? 같겠죠.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하나가 a였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a였으면 두 개의 기울기는 서로 x축 대칭의 관계가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다시.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m이었다면 여기는 얘의 기울기, 이 각이랑 이가 같아지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왜? 똑같은 값을 갔을 때 이만큼이 m이면 이만큼도 당연히 m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분의 m, 1분의 마이너스 m이니까 얘가 m이면 얘가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다음, 수직인 상황은 어떨까요? 그럼 수직인 상황 먼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y는 mx라는 직선 하나만 그어볼게.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자. y는 몇 x, 지금 이렇게 m-라고 쓸게요. 여기서 m-. 되나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1인 점을 딱 잡아줘.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1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m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마이너스 m-였을 거야. 길이는. 이해되니? 길이는 제였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 소삼각형이 보여요. 소삼각형 중에서 욕 같은 거 있죠.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거 있죠? 그거 한번 써보세요. 1제곱은 m 곱하기 마이너스 m-가 되잖아요.
그러면 m이랑 m-를 곱한 결과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직선과 어떠한 직선, 두 개의 직선인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 기억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있잖아. 여기 있는 얘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는 뭐야? 수직일 거야. 맞아? 얘와 얘는 수직일 거야. 그래서 한번 찾아봐봐. 여기서 지금 잘 보면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x축의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랑 이거는 수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 그림이 맞니? 내가 지금 좀 왜곡돼서 보고 있니? 뭐 수직이라고 잘 보여요? 일단 딱 봐도 m과 n이 수직인 것 같네요. 얘랑 얘가 수직인 것 같다, 그지? 됐어? 얘랑 얘랑 수직인 것 같아. 그러니까 m과 n은 일단 둘 중에 2랑 3 둘 중에 하나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고요. 여기는 얘는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가 얘랑 얘의 관계였을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2번이 되는 거야. 그죠? 됐어? 그리고 여기는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얘가 3번이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1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1번이랑 3번은 기울기가 서로 x축에 대해서 수직인 거, 서로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 요거는 서로 수직인 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제 직선이 어떻게 생겼고 기울기가 하는 역할은 뭐고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일단은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천천히 나갈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속도가 붙을 겁니다. 알겠지? 조금 붙을 거야.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